산악회는 등산하는 모임이죠. 저는 그런 줄로만 알았어요. 물론 순수한 등산 모임인 곳도 있습니다만 제가 가입했던 곳은 이제껏 상상한 곳이 아닌 신세계였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42 된 평범한 회사원 김은희입니다. 결혼은 아예 제 인생에서 계획에 없는 일이라 미혼이에요. 흔히 말하는 노처녀지요. 회사 일에 지친 일상이라 운동의 필요성을 깨닫고 요가나 수영을 배우려는 차에 아파트 게시판에서 본 신나는 산악회 신규 회원 모집 공고를 보고 가입을 했지 뭐예요. 산행은 주말이면 되니 시간도 맞았고 운동도 하면서 동네 사람도 좀 만나보자는 생각에 선뜻 가입을 강행했어요. 솔직히 처음엔 설렘 반, 두려움 반이었죠. 다 같이 산 정상에 가서 도시락 먹고 가다가 힘들면 노래도 부르고 인생 얘기 나눈다더라. 라는 이웃 아줌마의 말에 혹했습니다. 그렇게 토요일 아침 6시 산악회 버스 앞에 도착했어요. 그런데 도착하자마자 분위기가 이상했습니다. 등산복 차림이라기보단 패션쇼에 가까웠거든요. 여자분들은 화려한 메이크업에 쫙 붙는 등산복, 남자분들은 선글라스에 명품 모자, 저는 새로 산 등산 스틱을 들고 어색하게 서 있었는데 어디서 들리는 말소리에 귀가 번쩍했어요. 오늘 또 그 커플 같이 앉겠지? 그 남자 아내는 모르는 걸까? 뭐야, 커플. 결혼한 사람들끼리? 저는 괜히 긴장했어요. 산악회가 함께 버스 타고 산에 가서 등산하고 점심 둘러앉아 먹고 하산하는 그런 코스인 줄 알았는데 뭔가 이상야릇하고 복잡한 곳인 줄은 몰랐거든요. 버스 안으로 들어갔는데 이미 자리가 짝을 맞춘 듯 다들 정해져 있더군요. 한 남자분이 저를 보고 말했어요. 신입이시죠? 제 옆자리 비었어요. 정중하고 친절해 보였지만 그 남자의 옆엔 이미 과하게 친밀한 여성 회원이 앉아 있었죠. 여자는 남자를 힐끗 보더니 저를 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그 미소, 말로 표현 못합니다. 이 자리는 내 자리야라는 경고의 미소였죠. 그때부터 뭔가 불길했어요. 내릴 수도 없고 그때부터 머리가 복잡해지더군요. 버스가 출발하고 분위기는 점점 술 파티가 됐습니다. 아침부터 소주와 막걸리가 오가고 마이크로 트로트를 부르며 춤을 추는 사람들. 저는 산악회가 이렇게 흥겹나? 하면서도 어색하게 웃었죠. 근데 제 앞자리에 앉은 여자가 뒤돌아보며 말했어요. 신입이면 조심해야 돼요. 괜히 아무 옆에 앉았다가 오해받아요. 그 말이 조금 찜찜했습니다. 오해는 무슨 오해야? 단지 등산 가는 건데. 그녀가 눈을 깜빡깜빡거리며 덧붙이더군요. 여기 진짜 산만 타는 사람은 드물어요. 순간 등줄기에 소름이 쫙. 저는 아직 아무것도 모르는데 이미 버스 안 공기가 산보다 더 험난했어요. 버스는 점점 산으로 향하고 있었지만 제 마음은 어딘가 낭떠러지로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산행 당일 아침, 버스가 출발한 지 40분쯤 지났을까요? 창밖으로는 안개 낀 산이 보이고 버스 안은 벌써부터 시끌벅적했어요. 마이크를 잡은 회장님이 노래를 부르고 있었죠. 우리 산악회는요, 힘든 세상 함께 오르는 동지들이에요. 그 말에 다들 와 하고 박수를 쳤지만 저는 마음 한켠이 여전히 어수선했습니다. 술 냄새가 진동하고 누군가는 이미 새우깡을 안주 삼아 막걸리를 마시더군요. 그리고 그 와중에 버스 맨 앞자리에서는 한 커플이 손을 꼭 잡은 채 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분명 그 남자는 아까 제게 인사하던 분이었어요. 그런데 그 옆의 여자는 그의 아내가 아니라는 걸 다른 회원들의 시선과 미묘한 눈빛 교환으로 알 수 있었죠. 은희 씨 신입이죠. 신입들은 산악회 회장님이랑 인사 먼저 해야 돼요. 옆자리 아주머니가 제게 알려줬어요. 버스가 잠시 휴게소에 멈추자 회장님이라는 분이 내리기 전에 저를 부르더군요. 신입 회원 김은희 씨,
반가워요. 우리 임원단과 인사부터 하고 가야지. 그 말투가 마치 회사 상사처럼 권위적이었지만 저는 신입이라 그냥 고개를 끄덕였죠. 그런데 임원단이 모여있는 곳은 버스 뒤쪽 자리. 거긴 이미 소주잔이 오가고 안주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저는 아침부터 술을 못하니 정중히 거절하려 했죠. 저는 술을 잘 못해서요. 한 잔 정도는 예의야 예의. 산에선 다 한 가족이라니까. 억지로 권하는 분위기에 결국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 귀에 이상한 말이 들렸어요. 오늘 끝나고 2차 가는 사람. 회장님이 펜션 예약했대. 그럼 그 커플도 가겠네. 또 펜션. 산악회 회식은 들었지만 커플이 간다는 말이 좀 섬뜩했어요. 산행이 시작되고 등산로 입구에 다다르자 회원들은 이미 짝을 지어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남녀가 서로 물병을 나눠주고 손을 잡아주는 모습이 자연스러웠어요. 저는 혼자 뒷줄에 섰죠. 신입. 혼자 가면 길 잃어요. 제가 같이 가드릴게요. 아까 그 남자분. 이름을 몰라 박회원이라고 부를게요. 친절하게 다가오더니 제 배낭을 대신 매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뒤에서 그 여자가 나타났어요. 그와 손잡고 노래 부르던 바로 그 사람. 그녀의 표정은 싸늘했습니다. 박 선생님, 저랑 같이 가시기로 했잖아요. 공기 중에 긴장감이 팽팽히 흘렀습니다. 저는 괜히 민폐가 된 기분이라 괜찮아요. 혼자 갈 수 있어요. 하고 뒤로 물러났어요. 그녀는 제게 웃으며 말했죠. 우리 산악회는요. 남녀 한 팀으로 움직여요. 그래야 사고도 안 나거든요. 하지만 그 말투엔 묘하게 경계심이 묻어 있었습니다. 산을 오르는 내내 이상한 광경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바위 틈에서 손을 꼭 잡고 찍는 커플이 깔깔 웃으며 셀카를 찍었고 나무 뒤에서 몰래 담배 피우며 귓속말하는 회원들. 그리고 그중 누군가는 결혼 반지를 낀 손으로 상대의 어깨를 감싸고 있었죠. 이건 등산이 아니라 로맨스 리얼리티잖아. 속으로 중얼거리며 숨을 고르고 있는데 뒤에서 누군가 제 어깨를 툭 쳤어요. 은희 씨, 여기 위험해요. 제 손 잡아요. 또 그 박회원이었죠. 손을 내밀던 그의 표정은 부드러웠지만 그 뒤에서 그 여자 회원의 눈빛은 거의 번개 수준이었어요. 내 남자 손 건드리지 마라는 메시지가 눈빛으로 박혔죠. 그날 산행은 운동이 아니라 심리전이었습니다. 정상에 도착했을 때쯤 회장님이 다 같이 모이라 하더군요. 그리고 깃발을 꽂으며 외쳤습니다. 우리 산악회 전통에 따라 첫 산행 기념으로 새 회원 세례식 합시다. 세례식. 성당도 아닌데 뭔 세례식? 그게 뭔가 싶었는데. 막걸리를 종이컵에 가득 따르더니 모두가 제 이름을 외쳤어요. 김은희 원샷 원샷 원샷. 순식간에 열댓 명이 제 이름을 합창하는데 도망칠 수도 없었어요. 결국 한 입에 들이켰죠. 그런데 그 후에 벌어진 일이 문제였습니다. 회장님이 제 어깨에 손을 올리더니 우리 산악회는 서로 도와주는 게 원칙이에요. 외로우면 안 돼요. 특히 여자는 짝이 있어야 안전하지. 그 말에 사람들은 이상하게 웃었죠. 저는 불쾌했지만 그냥 웃으며 넘겼어요. 그런데 잠시 후 그 회장님이 부부 커플 중 여성 회원의 손을 잡고 사진을 찍는 걸 봤어요. 그런데 그 여자의 남편이 바로 다른 회원이었답니다. 그 남편은 그것도 모르고 뒤에서 깃발 들고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저는 그 순간 깨달았어요. 이 산악회 정상이 아니구나. 그날 저녁 모두 하산 후 펜션으로 이동하자고 했을 때 저는 조용히 버스에서 배낭만 꽉 움켜쥐고 눈치를 살피고 있었습니다. 그날 산 오르는 것은 험하지 않았지만 저 안에 사람들이 더 험했어요. 세상이 무서워지기 시작하더군요. 그게 제 첫 번째 산악회.
그리고 마지막 산악회였죠. 하산을 마친 오후 5시, 버스 안은 이미 들뜬 분위기였습니다. 오늘 펜션 가는 사람 손들어 보세요. 회장님이 마이크를 잡고 외치자 대부분의 회원들이 손을 번쩍번쩍 들었어요. 그중 몇 명만이 조용히 창밖을 보고 있었죠. 저도 그중 하나였습니다. 신입은 무조건 와야지. 단체 회식이 전통이에요. 다른 사람들 다 오는데 빠지면 섭섭하지. 이 말에 억지로라도 분위기를 맞춰야 하나 고민했지만 왠지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슬쩍 회장님에게 말했어요. 저는 내일 일정이 있어서 먼저 가봐야 할 것 같아요. 그랬더니 회장님이 웃으면서 말하더군요. 그럼 오늘은 그냥 구경만 해요. 회비도 냈잖아요. 버스는 어차피 펜션에 들렀다 가요. 결국 저는 원치 않게 그 버스를 타고 펜션으로 가게 됐습니다. 펜션은 산 아래 조용한 마을에 있었는데 겉보기엔 깔끔하고 아담했지만 내부 분위기는 전혀 달랐어요. 문을 열자마자 음악이 쿵쿵, 탁자 위에는 치킨, 족발, 소주, 와인, 그리고 낯뜨거운 분위기에 농담이 오가고 있었죠. 우리 산악회는 진짜 정이 넘친다니까. 산도 오르고 사랑도 오르고. 하하하. 웃음소리와 함께 누군가 제 어깨를 툭 쳤어요. 은희 씨는 이따가 우리 방으로 와요. 신입회원 환영회는 해야죠. 그 남자는 아까 그 박 회원이었습니다. 저는 애써 웃으며 말했죠. 괜찮아요. 저는 여기서 회장님이랑 이야기 좀. 그 순간 그 남자 뒤에서 아까 그 여자 회원이 불쑥 나타났습니다. 박 선생님, 잠깐만요. 우리 얘기 좀 하죠. 둘은 서로를 노려보며 복도 끝으로 걸어갔어요. 잠시 후 문이 쾅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분위기가 갑자기 싸늘해졌죠. 회원 몇 명이 수근거리기 시작했어요. 또 시작이네. 저번에도 둘이 싸웠잖아. 지난번엔 남편이 들이닥쳤다며? 그 말을 듣는 순간 등골이 오싹했습니다. 시간이 조금 흘러 어둠이 내려앉기 시작하자 술에 취한 회원들은 춤을 추며 서로 껴안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와중에 몰래 현관으로 나가려는데 뒤에서 회장이란 놈이 능글맞게 웃으며 나타나더군요. 은희 씨, 신입인데 혼자 있으면 심심하지. 잠깐 들어와요. 손목을 살짝 잡는 그 순간 저는 본능적으로 그를 밀쳤습니다. 저 이런 자리 불편해요. 아이 괜히 새침 떨긴. 우리 산악회는 가족처럼 지내는 걸로 유명해요. 그가 낄낄대며 말을 잇는데 복도 끝에서 고성이 들렸습니다. 이것들 뭐야? 또 너 여기 있을 줄 알았다. 아직 정신 못 차렸네. 내 오늘 이것들을 요절을 내줘야겠구만. 그 소리에 모두가 멈췄습니다. 현관문이 벌컥 열리더니 아까 그 여자 회원의 남편이 나타난 겁니다. 한 손에는 휴대폰, 다른 손에는 제법 튼실하고 길다란 나뭇가지를 움켜쥔 채였어요. 이 여편네, 당신 또 여기야? 또 그 남자랑. 여자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고 박 회원은 오해예요. 라며 말을 더듬거렸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죠. 그 남편이 던진 나뭇가지가 박 회원의 얼굴에 맞으며 순식간에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회원들이 말리려 달려들고 회장님은 당황했지만 침착한 척 경찰 부르지 마. 우리끼리 해결해 라고 소리쳤죠. 저는 그때 완전히 정신이 멍해졌습니다. 이게 또 무슨 일이야? 뭔 산악회가 이 모양이지. 완전 막장 드라마잖아. 잠시 후 경찰이 도착했고 그 여자의 남편은 흥분한 채로 외쳤습니다. 이놈이 내 아내랑 산악회 핑계로 매주 만나요. 이것들 불륜이에요. 그것도 상습범이에요. 사진도 다 있어요. 증거 다 있습니다. 그녀의 남편은 벌겋게 달아올라 터질 것 같은 얼굴로 경찰에게 소리를 질렀어요.
그때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회장에게로 향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박 회원은 이 산악회의 총무였어요. 즉 회장과 가장 가까운 사람이란 말이죠. 그리고 그 순간 한 여자 회원이 조용히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회장님, 저 여자 지난번 등산 때는 회장님 차 타고 갔잖아요. 순간 또 한 번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마치 황량한 시베리아 벌판에서 몰아치는 살갗을 내는 바람이 불어오는 것 같았습니다. 모두가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며 이제 끝났구나 하는 표정을 지었죠. 경찰이 상황을 정리하고 나서 산악회 회장과 총무인 박 회원, 그리고 그 여자 회원은 조사차 함께 나갔습니다. 남편은 분노에 치를 떨며 뒤를 쫓았고요. 그날 펜션엔 더 이상 웃음소리가 없었습니다. 술잔이 엎어지고 음식은 식어버렸죠. 남은 회원들 몇 명이 조용히 짐을 싸며 말했습니다. 이럴 줄 알았어. 터질 게 터진 거지. 산보다 사람 탈이 더 무섭다니까. 다음 산행은 글렀네. 저는 버스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어요. 바람이 불고 달빛이 펜션 유리창에 비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확실히 깨달았죠. 산은 험하지만 진짜 위험한 건 사람이란 것을요. 그날 이후로 저는 다시는 단체 산악회에 가지 않았습니다. 운동은 집 근처 공원에서 혼자 해요. 외롭지만 훨씬 평화롭습니다. 펜션 사건이 터지고 며칠 뒤, 그 소식은 순식간에 몇몇 동네 지인들의 카카오톡 단체방으로 퍼졌습니다. 신나는 산악회 불륜 사건 알아? 이거 실화래. 남편이 경찰까지 불렀대. 그 산악회 회장이라는 작자는 직장에서도 문제가 됐대요. 저는 조용히 그 소식들을 스크롤하며 생각했어요. 그래. 결국 터질 게 터졌구나. 그날 이후 그 산악회는 공식적으로 해체되었습니다. 회원 단톡방에는 죄송합니다. 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사과문이 줄줄이 올라왔죠. 하지만 사과보다 더 눈에 띈 건 회원들 사이의 폭로전이었습니다. 회장님, 회비로 자기 펜션 잡은 거 맞죠? 그 여자분, 회장님 차에 타고 다닌 거 다 봤어요. 우리 그때 산악회 돈으로 임원단들 와인 산 거 기억 안 나요? 하루가 멀다 하고 새로운 폭로가 터졌습니다. 그야말로 막장보다 더 막장이었죠. 며칠 후 회장님이 직접 전화를 걸어왔어요. 김은희 씨, 그날 일은 좀 오해가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 산악회 명예가 실추돼서 너무 속상하네요. 신입이니까 잘 몰랐을 거예요. 하지만 괜히 기자나 다른 사람들한테는 이러쿵저러쿵 얘기하지 말아요. 그 말에 피식 웃음이 나왔습니다. 기자요? 저는 그저 그날 일로 놀란 일반인이었는데 이미 그는 저를 누설자로 의심하고 있던 겁니다. 그래서 저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회장님, 저는 그날 본 대로만 기억합니다. 산 타는 것보다 사람 관계가 힘들다는 걸 배웠어요. 그리고 통화를 끊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쯤 뒤 뜻밖의 전화가 또 왔습니다. 그날 경찰에 신고했던 그 여자의 남편이었어요. 그날 도와주셔서 감사해요. 사실 그동안 마누라 때문에 산악회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증거로 모으고 있었어요. 회장하고 제 아내가 연루된 불법 회계도 있더군요. 같이 제보하실래요? 순간 제 마음속에 묘한 불꽃이 일었습니다. 그저 얽히기 싫어서 피하려고만 했던 제가 이제는 뭔가 정의를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날부터 저도 조용히 자료를 모았습니다. 산악회 회비 내역서, 펜션 영수증, 회장 계좌이체 내역 캡처본까지. 다른 회원 몇 명이 몰래 도와줬어요. 그동안 이상한 게 많았어요. 당연히 억울한 것도 있었죠. 회비로 회장님 개인 모임 운영했잖아요. 그렇게 모은 자료를 가지고 우리는 동네 주민센터 게시판에 산악회 운영 실태 공개문을 올렸습니다. 익명으로요. 신나는 산악회,
회비 유용 및 부적절한 사적 관계로 인해 해체. 피해 회원들은 산악회 명목의 회비 환불을 요구합니다. 그날 오후 그 게시물이 올라가자마자 지역 커뮤니티는 폭발했습니다. 그 산악회 나도 다닐 뻔했는데 안 가길 잘했네. 가입했으면 큰일 날 뻔했어. 나도 한 번 갔다가 안 가잖아. 운동하러 갔다가 드라마 찍는 줄 알았다니까. 이건 사회풍자급이네. 등산 한 번 잘못했다가는 인생 종치겠어. 댓글이 쏟아졌고 결국 그 글은 뉴스 지역면에까지 실렸습니다. 땡땡 산악회, 불륜해 비유용 논란 속 해체. 기사에 나온 회장 사진은 언제나 호탕하던 그의 얼굴 대신 흐릿했지만 피곤하고 초췌하게 보였어요. 그 후로 몇 주 뒤 마트에서 장을 보는데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은희 씨. 고개를 돌리니 바로 그 여자 회원이 서 있었습니다. 머리카락은 짧게 자르고 얼굴엔 후회가 가득했죠. 그땐 정말 제가 미쳤던 것 같아요. 다시는 그런 짓 안 해요. 다행히 남편이 용서해줬고요. 그런 꼴 보여서 미안했어요. 저는 짧게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다행이네요. 사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지만 사람 마음은 매일 바뀌죠. 앞으로는 남편과 함께 등산 가세요. 그녀는 고개를 숙였고 저는 조용히 계산대로 걸어갔습니다. 며칠 후 저는 동네 주민들과 새로 만든 청정산악회 첫 모임에 참석했습니다. 이름 그대로 청정, 말 그대로 깨끗하고 건전한 산행을 하자는 취지였죠. 새 회장님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우린 회식도 커플도 없습니다. 오로지 등산만 합니다. 모두 웃음이 터졌죠. 하지만 그 웃음 속에는 지난 일에 대한 교훈이 담겨 있었습니다. 산에 오르며 하늘을 보니 왠지 그날의 어지러운 기억들이 조금은 정리되는 듯했어요.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결국 세상에 진짜 무서운 산은 사람 마음이구나. 그리고 가볍게 숨을 고르며 한 발자국 더 올랐습니다. 이번엔 진짜 등산을 하는 기분이었죠. 그날 이후 신나는 산악회는 말 그대로 해체 수순을 밟았습니다. 산악회 회장과 몇몇 커플의 불륜 사건이 터지고 버스 안에서 싸움이 벌어진 그 영상이 어찌나 빠르게 퍼졌는지 모릅니다. 단톡방엔 누가 찍었는지 모를 영상이 돌았고 그 나이에 저게 뭐냐, 산악회가 아니라 연애회네 같은 조롱이 이어졌죠. 저는 그날 이후 단 한 번도 그 산악회 모임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또다시 산악회 회장이 직접 저에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그날은 오해가 좀 있었어요. 내가 나이도 있고 체면도 있는데 좀 살려줘요. 회장님, 전 그날 그냥 산에 오르러 간 거예요. 오해할 것도 없죠. 아니, 그게 아니라 혹시 그 영상 갖고 있냐 해서요. 없습니다. 하지만 있다 해도 안 드릴 겁니다. 전화를 끊자마자 한참을 웃었습니다. 이 사람들 정말 부끄러움이라는 게 없는 건가 싶었죠. 며칠 뒤 소문은 더 커졌습니다. 산악회 회장의 부인이 직접 산악회 사무실에 찾아와 의자를 던졌다는 이야기도 돌았고 불륜 커플들은 결국 남편과 아내에게 들켜 이혼 소송 중이라는 말도 들려왔습니다. 등산이 아니라 인생의 절벽에 매달렸네. 회사 동료가 제게 농담하듯 말하더군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산은 오를수록 시야가 넓어진다더니 사람들 속을 이렇게까지 보게 될 줄은 몰랐죠. 그런데 진짜 반전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몇 달 후 새로운 산악회 모집 공고가 올라왔는데 회장 이름이 바로 그때 그 김 회장이었습니다. 아니, 아직 정신 못 차리고 활동 중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홍보 문구엔 이렇게 적혀 있었죠. 함께 웃고 함께 오르는 즐거운 산행, 가족 같은 분위기. 저는 커피를 마시다 뿜었습니다. 가족 같은 분위기라니 이번엔 어떤 가족이 깨지려나 싶었죠.
그 뒤로 저는 혼자 산에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등산화 끈을 꽉 묶고 음악을 들으며 천천히 오르는 길. 혼자 걸어도 이렇게 좋은 것을 이상하게 마음도 편했습니다. 누구 눈치 볼 것도 없고 억지로 웃을 필요도 없으니까요. 어느 날 우연히 같은 코스에서 그 산악회 일행을 다시 봤습니다. 새로 들어온 것 같은 회원들이 회장님, 이번엔 분류는 없죠? 하며 웃었고 김 회장은 껄껄 웃으며 그런 거 다 옛날 얘기야라고 답하는 걸 보았습니다. 그 웃음소리가 등산로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때 저는 속으로 이렇게 중얼거렸죠. 산은 변하지 않지만 사람이 변하지 않는다는 건 처음 알았네. 그날 하산길에 혼잣말처럼 웃음이 나왔습니다. 세상엔 오르기 힘든 산보다 내려오기 어려운 체면이 더 많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집으로 돌아와 가방을 정리하다가 버스 안에서 찍은 그날의 단체 사진이 나왔습니다. 그때는 그저 웃고 있었는데 지금 보니 그 안에 비밀이 가득했더군요. 저는 그 사진을 찢지 않았습니다. 그냥 앨범 깊숙이 넣어두며 이렇게 생각했죠. 사람 사는 게 다 산행이야. 미끄러질 수도 있고 숨이 찰 수도 있지. 하지만 다시 올라가야 진짜 산악인이지. 그 말에 저도 모르게 피식 웃었습니다. 결국 저는 진짜 산악인이 된 셈이니까요. 산을 오르면 풍경이 보이고 사람들과 어울리면 진심이 보입니다. 그날의 산악회는 저에게 등산보다 더 힘든 인간관계를 가르쳐줬죠. 여러분, 산은 혼자 오르세요. 그게 제일 평화롭습니다. 오늘 사연 재미있으셨죠? 저도 산악회가 등산이 취미인 사람들이 함께 응원하면서 정상에 오르는 모임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었나 봐요.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